암과의 기나긴 싸움에서 이기려면 무엇보다 중요한 건 암을 이기고 말겠다는 의지. 올해 32살 윤주 씨는 인터넷 개인 방송을 통해 암과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쭉쭉 열심히 들어오고 계시네요. 반가워요. 처음엔 그저 암 걱정에서 벗어나 자신의 젊은 날들을 기록해보고자 시작했던 일. 머릿결이 반짝반짝해요. 새 거니까요. 새로 난 머리잖아요. 이게 바로 2번이나 빠지고 새로 난 머리입니다. 암투병 중에 오는 우울증을 극복하는 방법을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그때 피해버린 거에 대해서 좀 아직 후회하고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좀 밖으로 나와서 비슷한 분들을 많이 만나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이제 그녀는 암 환자들의 희망 아이콘이 됐습니다. 윤주 씨가 암을 처음 만난 건 8년 전의 일입니다. 혹이 있긴 한데 이게 너무 어리니까 이게 암이 아닐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이 혹을 몸에 놔둬서 좋을 건 없으니 수술을 하는 게 좋겠다. 30분짜리 수술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눈을 떠보니까 8시간 동안 수술을 했고 그리고 하루아침에 암 환자가 되어 있었죠. 난소암 말기 직전이라고 했습니다. 24 어린 나이에 윤주 씨는 자궁과 난소를 전부 절제했고 항암 치료를 받았습니다. 보통 암이 5년 완치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딱 6개월만 더 버티면 진짜 완치다 라는 판정을 받을 수 있었는데 4년 6개월 만에 제가 재발을 했거든요. 29살 때. 재수술을 하고 12차례의 항암 치료를 더 받았지만 암세포는 끈질겼습니다. 이 복막 전체적으로 좁쌀만한 암들이 이제 막 반짝반짝반짝반짝 퍼져 있었어요. 24살 때 암 판정을 받고는 사실 아무 생각도 안 났어요. 병원에서 윤주 씨가 5년 내에 생존율이 15%다 라고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에 대한 현실 감각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29살 때 재발 판정을 받고 나서 그때 생각한 거예요. 암이구나. 내가 진짜로 죽음에 가까워졌을 수도 있겠구나. 천국과 지옥을 오가며 윤주 씨는 20대의 절반을 암과 함께 살아냈습니다. 수술에 대한 아픔은 이렇게 점점 더 약해지거든요. 내가 이번 항암 끝나면 뭐 해야지. 또 이번 항암 끝나면 뭐 해야지. 내가 스쿠버 다이빙을 또 해야지. 내가 또 어디 여행 가야지. 그냥 그 생각으로 버텼어요. 그냥 하루하루 버틴 거예요. 그냥 하루가 갔더니 또 그 다음날이 왔고 그 다음날이 갔더니 그냥 오늘이 온 거예요. 네, 내일 교육이고 오늘은 이제 미리 내려가는 건데 이제 사회복무요원님들 의무 교육이 있어요. 4차 산업혁명이라는 과목을 강의하러 갑니다. 전라도도 가고 경상도도 가고 저번 달에는 제주도도 가고 그냥 불러주는 데는 다 갑니다. 일을 주면 감사하게 운전해서 갑니다. 다 빠진 머리카락이며 퉁퉁 부은 손과 발, 볼품 없어진 모습이 싫어서 거울도 보지 않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무너지기엔 너무 어렵고 좀 억울하기도 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마이크 잡는 걸 좋아했던 윤주 씨의 직업은 강사입니다. 20대의 절반을 앗아간 암에게 이 일만큼은 빼앗기기 싫었습니다. 마음을 다잡고 다시 일을 시작했죠. 아프고 나서 절실히 깨달은 것 중 하나는 늘 곁에 있어주는 이들의 소중함입니다. 뜨끈뜨끈하네. 발 익었다. 윤주가 아프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었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제가 이제 강의를 같이 하고 싶어서 몇 번 연락을 했었는데 연락이 잘 되지 않고 강의를 같이 못 가게 돼서 다른 강사님께 왜 윤주가 자꾸 강의를 못 가게 되는지 여쭤보다가 그러다가 이제 얼핏 전해 듣고 나중에 이제 윤주한테 전해 들었을 때 굉장히 많이 놀랬었죠. 내가 얘를 잘 즐겁게 살게 좀 도와주고 싶다라는 생각이 좀 더 많이 들었어요.
윤주 씨가 암 환자라는 걸 알게 된 후 직장 동료인 현미 씨는 보호자 역할을 자청하고 나섰습니다. 어제 나 새벽 2시에 깼는데 식은땀이 뿔뿔 나는 분이 너무 어제 장이 꼬이는 느낌 있잖아. 전화하지. 누구한테 전화해? 나한테. 병원이라도 가게. 이게 약간 연기가 안 나. 그 마음만으로도 윤주 씨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좀 더 빠져야 돼. 저처럼 부인과 쪽암은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게 중요한데 뜸 자체가 몸의 온도를 높여준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쑥뜸을 자주 뜨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약간 저희 보온 로드 자체가 근강. 근강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리고 파이어. 불을 켜시죠. 네, 했습니다. 버섯 향장. 아프기 전 윤주 씨는 미래를 위해서 살았습니다. 저 멀리 어딘가에 행복이 있을 거라고 믿으면서 말이죠. 하지만 이제 그녀는 말합니다. 가장 행복한 시간은 바로 지금이라고. 오늘의 소중함, 암이 가져다준 뜻밖의 선물이죠. 고추 먹어볼게요. 맛있어. 맛있어? 혀가 많이 돌아왔어. 그치? 그러니까 나 항암 한창 할 땐 이런 거 아예 먹지도 못했는데. 원래 청양고추 귀신이었는데. 응, 근데 항암할 때는 아예 입에도 못 댔잖아. 김치도 맵다고 했는데. 응, 근데 이렇게 그러니까. 혀 돌아오는 거 보면 신기하지 않나? 맞아. 거의 완벽하게 거의 많이 다 돌아온 것 같은데. 그치? 그래서 저는 이거를 유일하게 그냥 정신승리로 암이 나에게 준 선물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전에 저는 진짜 시간을 분 단위로 쪼개서 살았었어요. 돈이 아까워서 여행을 못 갔었거든요. 이걸 모아서 난 결혼도 해야 되고 아이까지 그렇게 생각까지 했었어요. 암 발병을 하고 났더니 저한테 그런 미래가 있을 거란 보장이 없는 거예요. 나는 60이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고 50이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데 내가 왜 굳이 그 먼 미래를 위해서 달려왔지라는 생각이 들면서 한 템포 늦춰도 된다라고 저한테 허락을 해줬어요. 너 조금 늦게 가도 돼. 윤주 씨라고 늘 씩씩했던 건 아닙니다. 두 번째 암 선고를 받고 절망의 늪에서 허우적거리던 그녀를 끌어낸 건 친구들이었습니다. 조금씩 계속 늘더라고. 아니 근데 진짜 신기한 거는 어디서 오는지 사람들이 그렇게 와가지고 조금 약간 늘어나더라고. 내가 별로 업로드를 최근에 안 했잖아. 근데도 늘긴 늘더라? 그러니까 뽀삐 양을 추천합니다. 뭐 이런 거 있어. 그러니까 좀 이미 인싸 아니야 거기서는? 암 환자계 아이돌이지. 일단 편집하고 기획하고 다 해. 출연도 하고. 약속 잡고 닥달하고 다 하고 있네요 제가. 꼬실이고요. 출연하고 댓글 달고 있습니다. 출연하고 댓글 달고 있습니다. 저는 암 환자 뽀삐 암 환자를 맡고 있습니다. 윤주 씨는 중학교 동창인 이슬 씨와 소희 씨의 제안으로 인터넷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단골 소재는 윤주 씨의 암 투병기입니다. 이어폰을 안 들고 가는 것은 나는 오늘부터 이 병실에서 민폐를 끼치겠다라는 것과 같은 맥락이 아닐까라는 근데 생각이 계셔요. 너무 많으시죠? 근데 계셔. 제가 진짜 한 1,000원짜리 이어폰 100개 하나 드리고 사다가 싶어. 계속 나눔할 뻔했어요. 제가. 젊은 암 환자와 그 친구들이 살아가는 이야기를 유쾌한 수다로 풀어내고 있죠. 엄마가 그 한두 해 전쯤에 암으로 돌아가셨던 상황이어가지고 엄마도 돌아가셨는데 똑같은 병이 제일 친한 친구한테 왔다고 생각하니까 그때 너무 많이 힘들었고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꼬시리또 부모님이 암에 걸려서 돌아가신 했지만 저도 지금 어머니가 안 계신 상태거든요. 근데 좀 저는 급작스럽게 그냥 돌아가신 편이어가지고 주변인이 얼마나 빨리 얼마나 허무하게 죽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좀 먼저 겪은 편이어가지고 완전히 마음을 놓고 있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친구가 아프니까 이런 방식으로라도 좀 뭔가 남아있는 게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냥 우리 일상을 담은 그런 영상들이, 움직이는 영상들이 남아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죠. 올해도 이 계절을 맞이할 수 있어서 암 환자가 아니면 쉽게 할 수 없는 무거운 이야기들도 웃으며 볼 수 있도록 만드는 새 여자. 함께한 모든 사람들에게 편지를 쓰고 싶어서 펜을 들었다고 적었는데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아니 이거 쓸 때 진짜 그 분위기에 취해서 제안하고 쓴 건데 제가 아직 죽을 준비가 안 됐나 봐요. 감정이 안 됐어. 저 살고 싶어요. 저 오래오래 90살까지 살 거예요. 근데 다시 쓸게요. 아, 유서 쓰기 재밌었어요. 잘 나왔어. 잘 나갔어요. 편집 잘했죠. 엄마만 싫어했지만 그 부분 내가 엄청 공들여서 썼거든. 메시지를 보낸 건데 바로 전화. 이거 그런 것 좀 찍지 마라. 내가 뭐? 그런 거지. 내가 밀어냈던 거야. 내가 뭐 죽었는데 내가 뭐? 이러니까 유서 쓰기 그런 것 좀 찍지 마라. 엄마는 마음이 철렁하더라고. 처음엔 윤주 씨도 망설였습니다. 무엇보다 어머니의 거센 반대에 부딪혀 싸워야 했죠. 어머니의 걱정처럼 곱지 않은 시선들도 많았습니다. 누군가는 암을 상품화한다고 비난했고 누군가는 암이 자랑이냐고 비아냥댔습니다. 화장은 하고 좀 나오시지. 암이 선물? 정신 승리도 작작해야지. 왜 이렇게 아등바등 사냐? 나 같으면 스위스 갔다 안락사 하러. 내 기준 이것도 악플이야. 못 읽잖아. 읽을 수가 없잖아. 여기 보시면 이거 저희 아무도 못 읽거든요. 너 법대도 하는데 못 읽습니다. 못 읽습니다. 사기는 그만, 감정팔이 그만. 무슨 사기를 쳤다는 건지 아니 모르겠어요. 그러면 암 걸렸다고 뭐 진단서 떼올까? 내가 사기칠 게 없어서 암 걸렸다고 사기치겠냐고. 하지만 암투병기를 세상에 알리고 나서 잃은 것보다는 얻은 것이 더 많습니다. 또 댓글 달려고 내렸더니 암 환자가 너무 많은 거야, 댓글에. 저는 뭐 32세 머시기 암 환자입니다. 저는 유방암 환자입니다. 뭐 뽀삐님 유튜브를 보고 힘을 얻고 있습니다. 그럼 악플러가 왔다가 이제 돌아가는 거지. 검진을 저희가 조기 검진을 많이 받아야 된다고 말씀을 많이 드리거든요.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으셔라 이런 얘기 많이 드리는데 이거 영상을 처음 보실 때는 암 환자가 아니셨는데 그냥 재밌어서 보시다가 나도 한번 가봐야지 하고 병원에 가셨는데 이제 암을 발견하신 분들 가끔 댓글 다시면은 너무 놀라기도 하고 너무 다행인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든 암을 이겨내서 암 환자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다는 사명감이 생겼습니다.